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줄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9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출범한 지 곧 넉 달이 되는데 벌써 뭔가 사달이 날 것 같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들, 이재명 정권 초반에 서슬퍼런 그 기세에 눌려서 스스로 드러누웠죠. 판사들은 이재명의 재판 5개 전부 다 중단시켰고 검사들은 이 검찰청을 해체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검찰 해체가 법이 통과가 됐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상 축출당했죠. 그리고 법원은 이 판사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제도 개편, 뭐 대법관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판사들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하다가 지금은 이 검찰에서 검찰수장 심우정을 몰아낸 것처럼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 검사와 판사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이 진전이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의 재판 속행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오늘 여기저기서 눈에 띕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검사들은 지금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집단 항명. 그리고 판사들은 지기현 판사 보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고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를 배제를 하려고 좌파정권이 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이런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기현 판사 보호에 나섰고 이것은 곧 조희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전 2시부터 이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가 추진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갔죠. 정인으로 채택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 4명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지기현 부장판사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냥 참고인 4명만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인데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가 이재명에게 일종의 투항을 했죠. 투항을 해서 선거를 도와주고 지금은 뭐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이 자리를 하나 받았는데 이석연도 법조인이니까 이 상황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이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 그런 주장은 정치적 수사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 누굽니까? 지금 뭐 정청래, 뭐 추미애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재명까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대법원장 탄핵,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탄핵, 그러니까 청문회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은 공멸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우파 진영에 있다가 좌파로 전향을 해서 갔는데 이게 같이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권력 기관에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의 장악력에 누수가 생기는 자, 그런 상황이 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우파에 있다가 좌파로 전향한 이석연의 기자회견에서 한 사실상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자, 그런 내용이 좀 대표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법원 감사위원회가 뭐 룸사롱 접대 의혹 징계 사유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때 5월 달에 김용민, 노정면 이런 사람들이 뭐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룸사롱에 출입을 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래서 그 일종의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고 나서 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뭐 제보를 받았다 하고 사진 같은 거 제출을 했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린 거에 의하면은 징계 사유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술 접대를 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제2의 그 청담동 술자리처럼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언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서울중앙지법이 그러니까 그 법원감사위원회가 대법원장 조희대 청문회를 하는 날에 이런 발표를 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직위원죄 없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좌파정권에서는 직위원 조희대 같이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오늘 그 발표를 했는데 법원감사위원회가 지난 26일에 회의를 열고 직위원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했는데 법원감사위원회는 윤리감사관실이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인을 했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이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술 접대 의혹은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다 확인을 했는데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징계거리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어차피 고소고발해서 수사 중이니까 그거는 뭐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비위행위에 해당하면은 엄정하게 처리하라.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결론을 내린 이 감사위원회, 법원감사위원회는 외부인으로 꾸려졌습니다. 7명의 감사위원 중에 6명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 이 법원 밖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법원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에서 나온 그런 음모론, 김용민, 노정면이 제기한 음모론이 깨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원래는 김용민이 지난 5월 달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받았다. 서울 강남의 술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뭐 술 마시고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고 그냥 모처럼 만났으니까 사진이나 하나 찍자 이렇게 한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감사위원회 외부인으로 구성된 거기에 이 사건을 상정을 했고 이 감사위원회가 윤리감사관실이 판사 비위 등 감사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그 기구죠. 법원감사위원회가 외부 인사 6명, 법관 1명으로 그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윤리감사관실의 조사에 대해서 뭐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외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직위원 부장판사는 사진에 있던 2사람과 15년 전에 강주지법 장흥지원에 함께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됐다. 구체적인 이제 이 상황이 나옵니다. 15년 전에 장흥지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 직위원 판사가 있었고 이 당시 A씨, B씨 이 같이 그 사진 찍힌 2사람은 한 사람은 사법연수생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각각 장흥에서 실무수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법조인이죠. 지금 변호사죠. 그때 직위원 부장판사가 법조 선배이기 때문에 이 장흥이라면 상당히 좁은 지역이죠. 그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내려와서 일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자주 이제 밥을 사주면서 친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하고 그때 이제 그 외지에서 외진 곳에서 근무를 해서 친해져서 코로나 유행 전까지는 1년에 한 번가량 만났고 보통은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내고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후배들에게 계속 술을 사줬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이 법원에서 나이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데 나에게 뭐 소맥 폭탄주, 나 뭐 돼지갈비 하나 사준 사람 없었다. 자, 삼겹살 사준 사람도 없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찍힌 사진은 2023년 법원 여름 휴전기, 그러니까 법원이 다 쉴 때 그 무렵인 8월 9일 촬영이 됐는데 서울의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식사를 하고 3사람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15만 5천 원을 결제를 했다. 지 판사가 결정을 했다. 그리고 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자리를 이제 1차를 마치고 떠려고 했는데 그 후배 변호사가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쉽다. 그래서 자신이 단골 술집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자고 해서 일단 이동을 했는데 이 두 사람 그 변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지부장 판사는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까 내부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소위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라이브 음악을 할 수 있는 룸살롱은 그렇지 않죠. 각 방마다 이렇게 이 밴드가 들어가죠. 근데 큰 이 홀이 있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이 룸살롱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데 윤리감사관실이 그 해당 술집 내부를 현장 조사했는데 똑같았다는 겁니다. 룸살롱하고는 구조가 달랐다. 그리고 세 사람은 주문한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모처럼 만났으니까는 코로나 때 만나지 못했으니까는 자주 만나다가 사진이나 한 장 찍자. 그런 경우 있죠. 같이 오랜만에 옛 친구들이나 만나면 사진 찍곤 합니다. 자,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외부로 흘러나가서 민주당계가 간 거죠. 그게 마치 룸사롱에서 무슨 뭐 동맹 결의라도 한 듯한 그렇게 포장을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 부장판사는 그때 이제 주문을 해서 술이 한 병이 나온 후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다. 여기 다 확인된 겁니다. 관계자들 다 진술 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 술이 나왔으니까는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나 재판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가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두 변호사는 계속 술을 마셨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결제를 했다. 1차에서는 이제 지 부장판사가 결제를 다 했죠. 14만 얼마. 그리고 2차는 그냥 한 잔 먹고 가고 나머지 이제 변호사 둘이서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리감사관실은 이 같은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고 사진을 찍은 2023년 8월 9일 이후 지 부장판사가 두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정말 모처럼 한번 만난 거다. 그리고 이게 마치 김용민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관련이 돼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습대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혹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2023년에 만났다는 것이죠. 2023년. 비상계엄도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를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현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검찰청이 오늘 해체가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됐는데 이 검찰청이 사실상 해체된 날 1년 유예 기간에 있지만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 40명이 오늘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 이거를 민중기에게 밝혔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검찰청으로 복귀할 거야. 도저히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사팀장, 그러니까 파견된 수사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포함한 파견검사들이 오늘 오전에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 이렇게 입장문을 지휘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들은 최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그 특검은 모순된다. 파견 검사들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를 하면서 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자기들이 정권에 편리하니까는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게 하고 자기들을 기소하고 했으니까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 아니냐.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검사들은 특별검사가 그러니까 민중기가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서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검찰청이 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기소 수사를 분리를 했는데, 자, 특검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는 느꼈을 것 아니냐.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자들에게 좀 설명을 하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건 이제 민주계가 안 듣겠죠. 안 듣겠죠.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할 겁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 우리 검사로 다시 돌아가겠다. 1년 동안 유예가 되어 있지만은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저기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